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이라니 의아하게 생각되시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남편의 승진 소식을 동네 이웃에게 알렸다가 갑자기 서먹서먹해졌다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털어놓은 불만이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졌던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은 불필요한 화를 피하기 위해 절대 남에게 밝혀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제 경험을 섞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돈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방송 스태프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퇴직금을 두둑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나머지 회식 자리에서 그만 실언을 하고 만 거죠. 이제 노후는 걱정 없다라면서 액수까지 말해버렸대요. 그랬더니 글쎄, 그 전까지 자신을 잘 따르던 젊은 후배들이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라며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반대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랍니다. 결국 수십 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질투를 받고 적다고 알려지면 무시를 당해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돈 이야기가 나와도 구체적인 숫자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저축은 얼마나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저냥 먹고 살 정도는 돼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죠. 그래도 계속 파고들면 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그렇죠? 라며 화제를 바꿔버려요. 돈이 있든 없든 그건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한번 알려지는 순간 관계는 변해버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돈 이야기는 절대로 남에게 해서는 안 돼요. 조용히 지키는 것이 최고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감정에 휩쓸린 분노의 말이에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젊은 매니저와 사소한 일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 친구가 제게 욱해서 쏘아붙이는 거예요. 선배님은 정말 다루기 힘든 분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들 해요. 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친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찾아와 사과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심한 말을 해버렸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 분노의 말들은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저 감정에 휩쓸려 상대에게 가장 상처가 될 말을 골라 내뱉었을 뿐이구나 하고요. 사람은 화가 나면 진심으로는 생각지도 않는 험한 말을 내뱉는 존재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분노 섞인 말을 들었을 때도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화가 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무세요.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며 시간을 버는 거죠. 하룻밤 자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하고 냉정해질 수 있거든요. 분노의 말은 절대 던지지 마세요. 단 한 번의 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관계일수록 말로써 소중히 지켜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름의 강요와 비교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만두는 편이 좋아요. 제가 예전에 무엇이든 터놓고 이야기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좀 큰 병이 발견됐어라며 불안한 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불쑥 내뱉고 말았어요. 진작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요.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화를 낸 건 아니었지만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죠. 물론 제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걸 지금 말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친구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었을 텐데요. 고통받는 사람이 원하는 건
올바른 판단 같은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도 그만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아들이 취업이 잘 안 돼서 걱정이야 라고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 아들은 벌써 입사 3년 차인데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기가 없었더라도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비교당한 쪽은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끼고 비교한 쪽은 신뢰를 잃게 되죠. 비교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하는 눈치를 보여도 꾹 참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며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그러면 상대가 먼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 주거든요. 바로 그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순순히 귀를 기울여 준답니다. 네 번째는 열정을 쏟고 싶은 일은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스태프 한 분이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들 몰려와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서 괜찮겠어?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면서요. 그분은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꿈을 접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남의 꿈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남의 도전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죠. 자신이 도전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는데 꿈을 남에게 말하면 말한 것만으로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게를 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나 한 걸음 내디뎠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말하는 것만으로 성취감을 느껴버려서 정작 중요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준비가 다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형태가 갖춰진 후에 사실은 이런 일을 시작했어 라고 사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들 대단하다 라며 인정해 줄 거예요. 이어서 다섯 번째, 자신의 성공담이나 행복한 일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스타일리스트가 남편이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너무 기쁜 나머지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녔대요. 다들 축하한다고는 했지만 그 후로 어쩐지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저 집은 여유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인지 점점 점심 약속에 부르지 않게 되었대요.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지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다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랑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간단히 말해 질투죠. 사람의 성공만큼 질투를 사기 쉬운 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가 너무 말하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안 돼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당신 외에 신뢰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에게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라며 말해버리죠. 그렇게 소문은 어느새 퍼져나가요. 그러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자기 혼자 조용히 기뻐하세요. 주변에는 덕분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정도로만 하고요. 행복한 일은 자기 안에서 충분히 음미하면 돼요. 나를 위한 선물로 맛있는 차 한 잔 마시면서 말이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 뒷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방송국 대기실에서 가벼운 뒷이야기에 맞장구를 쳤다가 그 사람이 그랬다는 식으로 와전되어서 된통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요. 어느새 제가 헛소문의 근원지처럼 되어 있더군요.
하마터면 오랜 인간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갈 뻔했어요. 소문은 퍼지면서 살이 붙고 왜곡되잖아요. 특히 나쁜 소문일수록 더 빨리 퍼져나가요. 사람은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더 좋아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뒷이야기가 시작되면 슬쩍 자리를 뜨거나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서요 라며 흘려 들으세요. 내 선에서 이야기를 멈추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입이 무겁다는 신뢰를 얻게 되어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거예요. 뒷이야기에는 발을 들이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7번째는 푸념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같은 공동체 안에서 푸념을 늘어놓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직장 동료에게 저 부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불평을 털어놓으면 그 말이 돌고 돌아 본인 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세상에는 프레너미 프레너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푸념을 털어놓았다가는 큰일 나요. 정푸념을 하고 싶을 때는 그 공동체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종이에 다 적은 뒤 찢어서 버리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속이 시원해진답니다. 8번째, 취미는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주말마다 몰래 시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저만의 즐거움이었죠. 어느 날 그걸 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무슨 문학상이라도 타시게요? 라고 하더군요.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갑자기 내 시가 잘 쓴 걸까, 못 쓴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순수하게 즐기던 시간이 어느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취미라는 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소중한 취미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보물과 같아요. 꺼내서 남에게 보여줄 때마다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가니까 몰래 혼자서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예요. 침묵도 다정함이라는 것.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말이죠.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요양원에 계신 한 원로 여배우 선배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그분은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지만 무척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셨는데 부부 금실의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하고요. 그러자 선배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3가지를 배웠기 때문이야. 비난하지 않는 것, 화가 났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숨을 고르며 덧붙이셨죠. 그 3가지가 우리 부부의 사랑을 지켜주었고 그이가 떠난 후에는 나를 후회로부터 지켜주었단다. 정말 멋진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거창한 철학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평온하게 사는 비결이란 그저 입을 조금 조심하는 것, 그 정도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입을 닫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보세요. 분명 평온한 날들이 찾아올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칠게요. 우리 모두 무리하지 말고 잘 지내요.